이제 노래 마쳤고요. 지금 아침 8시 4분인데요. 예, 다들 일찍 출근하신 거 맞죠? 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고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웹캐스트 내용은 일단 녹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상태가 잘 되면 요 페이스북 그룹에 그 동영상을 금일 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못 올라가면 녹화가 잘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아웃룩과 원노트로 스마트한 업무 시스템 만들기 그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제 두 개의 제품, 아웃룩, 원노트,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 방법론, GTD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만든 부분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데이비드 알렌 앤 컴퍼니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차로 수집,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로는 실행, 세 번째 참조, 네 번째 리뷰, 이렇게 해서 이제 GTD 기법을 좀 반영한 형태로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제 프로필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교환도 올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웹캐스트로만 들어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에 어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오시면 이미 교환 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원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고 오시면 좋은데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여기 페이스북에 첨부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집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아침 이제 출근하시면 이메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투두 리스트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록 작성한 그 산출물도 나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수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는 미리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4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그 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 녹화된 부분을 올려드리면 앞부분 놓치고 이 부분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질문을 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보관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항상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정답을 아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빨리 답을 드리면,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보관할 것과 버릴 것, 보통 이런 기준으로 주세요. 근데 일단 필요 없는 거는 버린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이메일을 이제 쭉 훑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출근하면서 받은 책상에 쌓여진 여러 가지 기한 서류라든지 우편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건 다 버리시죠. 그럼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할 것과 안 할 것. 자, 안 할 것은 보관할 것이 되겠죠. 왜냐면 보관하지 않을 것은 다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할 것, 실행 정보, 보관할 것, 참조 정보,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GTD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 이따가 워크플로우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정보는 주로 약속, 캘린더죠. 여러분 아웃룩 캘린더, 또는 데스크에 놓여져 있는 탁상 캘린더, 아니 별도의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캘린더 앱들 많이 사용하시죠? 일정과 시간이 확정된 부분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캘린더에 기록을 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투두 리스트, 여러분들 뭐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오늘 해야 될 업무 리스트들이 있죠. 이 부분은 다 실행 정보죠.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속과 작업의 틀린 점은 약속은 시간이 구체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거고 작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로 언제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있는 경우를 이제 작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작업이 모여 있고 여러 자원과 뭐 비용 이런 부분이 다단계로 합쳐져 있는 부분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또 전문 관리 툴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참조 정보는 여러분들 회의 참석하시면 회의록 작성하시죠.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서 작성 도구를 이용해서 문서 작성하시고요. 또 아이디어 떠오르시면 그런 부분을 노트에도 기록하시죠. 자, 그리고 연락처. 여러분 명함 받으시죠? 명함 받으신 분들 또 보관하시는데요. 이게 참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가 아웃룩과 원노트를 활용한 이렇게 항상 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시는 모든 정보들은 아웃룩과 원노트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회사에서 쓰시는 백오피스 시스템이 대부분 다 아웃룩과 익스체인지 서버 혹은 익스체인지 온라인, 원노트와 쉐어포인트 서버 혹은 쉐어포인트 온라인 이렇게 대부분 기업들이 구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여러분들 여러 디바이스에서 공유하실 수도 있게끔 요즘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미 아웃룩과 원노트는 오피스 2010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라면 다 내장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무료로 다운받아서 앱을 쓰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 정보는 아웃룩 주로 관리하고요. 참조 정보는 원노트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플로우가 좀 이제 복잡하죠? 아침부터 굉장히 복잡한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수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GTD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이 가장 메뉴에 있는 수집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다음 차수의 실행, 그 다음 차수의 참조 이런 식으로 이 GTD 워크플로우를 분해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4단계를 모두 다 마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아웃룩을 이와 같이 꾸며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좀 깔끔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목표, 화이트보드 툴이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목표 및 프로젝트 작성해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위만 업무, 그 다음에 추후 처리 이런 부분들을 아웃룩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꾸며드리고요. 이 부분은 실행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조 단계에서는 원노트가 주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원노트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자필기장 그리고 섹션 이런 부분을 관리하실지 원노트를 점점점 쓰다 보시면 이제 고민이 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총 4주차를 마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GTD는 원래 책이 있고요. 그 책 제목을 줄인 겁니다. Getting Things Done이라고 그 데이빗 알렌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 제목인데요. 그 책을 구입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뭐 웹캐스트 들으시면서 검색을 통해서 GTD가 뭔지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GTD 책에서는 실제 총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줄여서 3단계로 압축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류 및 처리는 2차, 3차, 그리고 리뷰 4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 다이어그램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위클리, 주간 단위 혹은 데일리로 보는 거고요. GTD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뭐 5000피트, 1만 피트, 뭐 2만 피트 상공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위에서 숲을 또 바라봐야 되죠. 그 숲을 바라보는 부분은 비전과 목표가 이제 설정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요 단계는 실제 그라운드, 여러분들 공항에 짐 찾는 곳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계속 컨베이어 벨트에 짐들이 나오죠. 그럼 그 짐들을 처리하는 일꾼들, 또 짐을 찾아서 가는 승객들, 뭐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가 일어나는데요. 그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수집, 처리, 리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TD는 이 처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션에 이렇게 일찍 참가하신 목적은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개선을 해보고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여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수집함의 범주는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오늘 이 부분을 진단을 해보면서 요렇게 내가 수집함이 있고 요 수집함에 어떤 형태로 바라보고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얻어가시면 오늘 웹캐스트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5개의 범주라고 하면 이제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사서함, 두 번째 노트, 세 번째 이메일, 네 번째 작업,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서류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음성사서함인데요. 자, 전화죠. 전화가 방해 요인 중에 하나를 차지하죠. 자, 여러분 열심히 파워포인트로 제안서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울립니다. 이제 핸드폰이 울리겠죠. 아니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울립니다. 아무튼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럽트가 이제 걸리는 거죠. 자, 전화 꼭 바로 받아야 될까요? 항상 이렇게 그 본질을 뒤집는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중심 밖에 벗어나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면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전화 안 받는다고 지구가 망할까요? 너무 비약인가요? 전화 안 받으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음성사서함이 대부분 또 안 남깁니다. 정말 중요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계속 전화를 여러분께 걸거나 문자를 남기거나 음성사서함을 남길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전화를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연락처가 다 동기화가 돼 있죠. 고객, 그리고 여러분 상사, 팀 동료, 지인, 학교 동창 다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려서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 상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과 관련된 전화니까 이때는 받아야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동창이 전화 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말이니까 송년회 참석하라는 전화겠죠. 그러면 잠시 거부하고 자동 문자를 보내도 되겠죠. 지금 뭐 미팅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노트입니다. 노트는 이제 아날로그 기반의 노트가 있고요. 이제 전자 노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날로그 노트인데요. 이 노트는 좀 고가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도구에 많은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펜도 좋은 펜, 수첩도 아무 형식 없이 그냥 무지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은 규격으로 이렇게 쭉 꾸준히 써오시는데요. 뭐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를 제가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몰스킨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한 권을 집어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적고 나면 또 같은 규격을 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게 타임라인 순으로, 자, 올해 지금 11월 27일부터 나는 몰스킨을 샀습니다. 쓰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되니까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 2달 후에 또 하나를 구입해서 이어서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을 책꽂이에 꼽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메모가 시간 순으로 나열이 되겠죠. 자, 그런 컨셉에 동의하시면 이제 노트는 한 개의 규격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연말이면 다이어리 선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다이어리 다 썼다라고 해서 또 다른 규격으로 남는 노트 이렇게 막 섞어 쓰지 마시고 선물 받으신 노트는 선물해 주세요. 다른 분께. 그리고 여러분은 몰스킨 혹은 같은 규격의 노트 구입해서 쭉 시간 순대로 작성을 하셔야 나중에 시간 순대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래서 몰스킨을 영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몰스킨 안 씁니다. 이와 같이 그냥 문구점에서 쉽게 파는 1,000원짜리 노트 사서 제 지갑에다 쭉 껴놓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제가 스마트폰 또 2개 가지고 다니거든요. 거의 기록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메모에 적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캡처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래도 급한 경우 혹은 좀 연배가 있으신 분과의 미팅일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엄지로 채팅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웃룩과 원노트잖아요. 원노트라는 제품입니다. 원노트는 200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 2010 버전부터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써보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난 것 같고요. 모바일용으로도 다행히 이제 웹캐스트라는 이 시점에서는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다 지원이 되면서 최근에 판올림이 되면서 기능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어제는 윈도우 8 태블릿용 앱이 굉장히 좋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 비디오도 제 페이북 담벼락에 올려드렸는데요. 아무튼 어떤 디바이스든 다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디바이스조차 없다라고 하면 크롬,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어떤 브라우저든지 스카이드라이브 혹은 쉐어포인트에 내장되어 있는 웹앱을 통해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에라도 한번 남겨놓으면 다 클라우드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아날로그 노트는 거의 쓰는 빈도가 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수집합은 이메일입니다. 뭐 가장 자동화돼 있죠. 알아서 막 들어와서 쌓이고 있죠. 여러분들의 작업 지시 사항들, 여러분들이 구독한 뉴스레터, 그리고 스팸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옵니다. 특히 아웃룩을 쓰고 계시면 모임 초대장이라든지 작업 요청 이런 부분도 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이실 텐데요. 일단 보통 회사용 업무 계정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탈에서 가입해 놓은 개인 계정들이 있으십니다. 계정이 여러 개다 보니까 사실 포커스를 한 곳에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웃룩으로 업무만 보다 보면 급하게 들어와 있는 개인 메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메일을 보다 보면 아웃룩은 또 나중에 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한 개의 계정만을 사용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직장과 개인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곳으로 관리를 하다라는 겁니다.
아웃룩이면 아웃룩에 여러 계정을 추가하고 거기서 리뷰 시간에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아웃룩 2010이나 2013에 지금 파일 탭을 눌렀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정보 탭인데요. 이 정보 항목에 계정 추가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계정을 아웃룩에서 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 회사 계정과 현재 회사 계정, 예전에는 저희가 .kr을 썼거든요. kr로 .net, 그 다음에 outlook.com 이제 개인 메일 계정이죠. 이런 부분들을 다 아웃룩으로 설정해서 한 곳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면 한번 메일 계정들을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지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했다. 강사님보다는 나는 이런 게 더 편한 것 같다. 이런 좋은 피드백이 있으시면 페이스북 그룹에 간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투두리스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거나 한 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 계획 세울 때 투두리스트 적고요. 이제 곧 연말이죠. 2014년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투두리스트를 적습니다. 실행 정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두리스트를 어디에 적느냐? 저는 또 아웃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웃룩에 범주 없음이라는 곳에 통합해서 투두리스트를 적으십시오라고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범주 없음이 뭐지?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웃룩에 할 일 목록이라는 부분이 2007 버전부터 이렇게 캘린더에도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메일에도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범주가 지정이 대부분 다 안 돼 있죠. 여러분들 범주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아웃룩에 메일, 일정, 연락처, 작업 다 범주를 지정해서 분류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아웃룩의 작업에 보통 작업을 생성할 때 범주를 많이 안 지정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범주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이 범주 없음이라는 카테고리로 제가 지금 정렬을 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일단은 할 일을 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웃룩은 이렇게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 그래서 기한으로 되어 있는 방식을 범주로 바꿔보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세요. 아웃룩 작업은 기본값이 기한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타이핑해서 넣다 보면 오늘 날짜가 기한이 돼요. 그럼 그 다음날 열어보시면 어떻게 되죠? 다 빨간불. 여러분들에게 막 경고를 날리죠. 기분 나빠서 이제 꺼버리죠. 아웃룩 작업 못 쓰겠다. 계속 쌓이네.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보게 하시더라도 기한을 주지 마시고 대부분 다 더블 클릭 여신 다음에 날짜를 없애버리시고 범주별로 정렬해서 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GTD 기법에 나와 있는 상황, 장소,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별로 이렇게 범주를 지정해서 담아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화면이 깔끔한 거죠. 사실 저걸 펼쳐보면 투두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몇백 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셋업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보신 첫 제 대시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셋업을 하는 방법 중에 지금 우측에 있는 할 일 목록을 이렇게 만든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메일에서 할 일 모음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작업만 나타나게 한 겁니다. 작업만 이렇게 작업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를 클릭하셔서 해제해 주시는 겁니다.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도 보기에 할 일 모음에 가셔서 이렇게 똑같이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메일이건 일정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건 이 대시보드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메일을 열어볼 때도 할 일 목록을 펼쳐볼 수 있고 일정을 리뷰할 때도 할 일 목록을 펼쳐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 투두리스트를 항상 어디다가 기록하시나요? 아까 보셨던 이 작업 목록
네, 넘어갔네요. 요 영역 있죠? 여기에다가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범주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입력된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서 날짜를, 기한을 정확하게 세팅하시거나 아예 기한을 주지 마시거나 이렇게 일단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까지 범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범주 중에 네 번째 단계까지 왔는데, 자, 수집 범주 카테고리는 이와 같이 투두리스트냐 아니면 노트냐 이렇게 범주를 주시고, 이제 내가 투두리스트다 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곳, 네, 입력을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문서, 영수증, 명세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잘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버리시고 꼭 필요한 것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요거 하나만 놔두는 겁니다. 인박스. 예, 오늘 이렇게 좀 돈이 있으신 분은 나무로 된 거 사시고요. 돈 없으신 분은 링코나 이런 문구점 가시면 플라스틱으로 된 거 저렴한 거 있습니다. 다 치워버리시고 요거만 하나 놓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쌓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웃룩의 이메일 사서함처럼 결제 서류 다 들어오는 대로 쌓습니다. 그리고 잠깐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 원노트를 꺼내서 타이핑하기 그래요. 아웃룩의 작업에다가 넣기 그래요. 그럼 포스트잇 쓰시죠? 그럼 포스트잇 써가지고 여기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점심 먹고 와서 아니면 퇴근하기 전에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아웃룩의 인박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웃룩 받은 편지함과 같은 개념으로 요거 하나만 놓고 쌓으세요. 간단하죠? 자, 근데 이제 출장 중에 여러분들 가방을 가지고 미팅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브로셔, 영업자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뭐 택시 타고 갔으면 카드 쓰고 영수증도 받아오시고 이렇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일수 찍는 가방 같이 생겼죠? 이런 바인더도 팝니다. 그래서 거기다 딱딱 분리해가지고 넣어서 일단은 인박스와 같은 역할하는 첫 번째 수집 자료, 두 번째 또 영수증, 세 번째 고객과 만나서 제안드릴 미팅 자료, 그리고 다시 수집한 것 중에 남에게 다시 전달해야 될 자료, 그런 항목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아웃룩하고 좀 유사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집의 5단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5단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집함을 한번 범주로 나눠서 진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방해와 끼어들기 관리하기입니다. 수집 단계인데 방해를 왜 관리해야 되지? 스트레스 감정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수집함을 줄인다는 거는 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수집함을 잘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덜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덜 들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가 되죠. 여러분들 출근하시고 퇴근하실 때까지 또 집에 가는 도중에 휴일에 다양한 전화, 이메일, 해야 될 일들 처리되지 않은 계속 오죠? 그리고 상사도 와서 이렇게 뭐 참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GTD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웃룩과 원노트라는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시원하시죠? 예, 오늘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건 여름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설경으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머리는 비우시고 할 일, 여러분들이 보관해 놓은 스크랩들은 정확한 범주에 맞는 도구에다가 잘 세팅해 놓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일해야지 하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약해 놓은 캘린더 보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하고 만날 때 투두리스트에
그 사람 범주를 펼쳐보니까 아 이거 하기로 했었구나 떠올립니다. 그럼 그때 그 일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의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장소, 사람에 맞게 그 일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스템이 다 알아서 보관해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이렇게 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사는 말씀을 하지만 사실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일주일을 쭉 돌아봤을 때 하루 일과 중에 내가 진짜 내일 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미팅이나 다른 사람이 건네준 일들을 처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아웃룩 칼렌더에다가 좀 배치해 봅니다. 그러면 엑셀 차트처럼 좀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에다 넣어 두시면.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세세하게 한 30분 단위로 자기가 한 일들을 쫙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아 내가 실제 나한테 할당된 내 일을 하는데 지출한 시간, 남을 위해서 지출한 시간,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시간, 내 개인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지출한 시간 다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나는 남의 일을 해주느라고 내 일을 거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종류일까요? 근데 그런 방해 자체가 업무상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목표,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방해는 당연히 잘 핸들링 해야 됩니다. 좋은 방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쁜 방해가 뭔지를 가려내야 되는 거겠죠. 또 하나, 아 나는 맨날 피해자야. 근데 또 다른 분에게 여쭤보셔야 돼요. 아유, 저희 팀장님이 더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같이 모이셔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보십니다. 그럼 이제 개선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베이를 해보니까 보통 3분마다 메신저, 카톡, 이메일, 전화, 상사의 호출 거의 평균 잡아 봤더니 3분 정도마다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해를 받았을 때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지금 짜내서 열심히 문서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터럽트가 걸리잖아요. 다시 그 페이스로 여러분들의 뇌파 상태가 돌아오는 데는 평균 2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거의 반 시간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원래 본인이 그날 하려고 했던 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방해 업무를 처리하느라 본인의 업무가 밀린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아, 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한 아, 내가 너무 얕잡아 보였나? 내가 너무 쉬운 사람으로 보였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스 스토어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해결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캘린더가 제 캘린더뿐만 아니라 다른 팀장님들의 캘린더도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각 팀장들의 캘린더를 겹쳐 놓은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 캘린더를 기록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바로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웃룩에 일정 공개 옵션이 있습니다. 그냥 제목은 안 보이고 할당된 시간만 약속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이는 레벨이 있고요. 제목까지 보이게 하는 옵션이 있고요. 제목 플러스 안에 내용까지 다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럼 개인 프라이버시가 사라지지 않느냐? 아, 물론 아웃룩에 이 일정을 넣으실 때 비공개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 단추를 누르시면 시간 블록만 보이고 개인적인 약속이라고 가려져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기 전에, 전화를 걸기 전에, 메신저를 보내기 전에 오늘 이 친구가 어떤 업무가 계획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서로 상호 배려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웃룩 캘린더를 조직 내에 도입하셔서 공유를 해보시는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집함 방해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회의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몰아서 하시는 겁니다. 아젠다를 뭐 생각날 때마다 모여 하는 게 아니고요. 쌓여서 한 이 정도 되면 미리 아젠다 쭉 작성해서 예약을 하는 거죠. 빈 일정들, 팀원 캘린더를 보고 빈 곳으로 예약을 하는 겁니다. 인터럽트를 거는 것이 아니라 조율을 해서 예약을 하는 거죠. 아니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규칙을 걸어놓는 거죠. 아, 우리 회사는 이때 회의를 한다. 그럼 다들 그 시간은 비워두겠죠. 그리고 정 급한 일이 아니다라면 아젠다를 쌓아놨다가 그날 모아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GTD를 활용한 제 투두리스트 범주는 이와 같이 이제 다음 주 실행 단계 배우시게 되면 사람별로도 나누게 되는데요. 그 사람과 1대1을 만나면 아젠다를 여기다 쌓아두시는 거죠. 그래서 펼쳐서 보고 그 내용을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팀, 부서 단위 정기 미팅 횟수를 압축해서 최대한 줄여보시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 캘린더 공유를 해서 저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만 만납니다. 다 모바일 근무 혹은 탄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대에 아웃룩 캘린더에 일을 올려놓고 그걸 공유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화수목금은 안 만납니다. 물론 세미나 같이 개최가 돼서 만나거나 아니면 고객사를 같이 가거나 이럴 때 만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간 회의는 이제 매주 월요일 오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편하죠. 메신저가 편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 상대방이 몰입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팀 차원의 생산성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이제 방해를 하지 않는 거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좋은 도구는 원노트가 되겠습니다. 원노트로 아젠다를 쭉 작성하고 화면 캡처, 스크랩 기능, 파일 첨부 기능 이용해서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근데 이 원노트는 이제는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스카이드라이브 혹은 쉐어포인트 서버, 오피스 365의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저장을 하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을 그냥 첨부 파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하이퍼링크로 복사해서 간단하게 이메일 한 줄만 붙여넣기 해주는 거죠. 이거 참고해서 이날 몇 시에 만나서 이 내용을 논의하고 그때 만나서 이 링크를 클릭해서 열어서 같이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별도의 회의록을 기록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빨리 하려고 도구에 많은 투자를 하시죠. 비용 투자를 하십니다. 새로 아이패드 에어가 나오면 에어로 갈아탄다든지 또 윈도우즈 서피스 RT, 서피스 프로 2 나오면 또 갈아타시고요. 근데 도구에 투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좋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사놓는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알림들을 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웃룩을 볼까요? 지금 아웃룩 2007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전자메일 옵션 들어가시고 고급 옵션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 단계를 거쳤어야 됩니다. 바탕화면 알림 설정을 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2010과 2013 같은 경우에는요. 메일 섹션에서
이 부분만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메일을 보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퇴근 전. 물론 여러분들 업무 자체가 응급실, 소방서, 불 끄는 업무예요. 그럴 경우엔 계속 얼러트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는 그냥 지식 근로를 많이 해요. 몰입해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영업 차원에서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경우에요.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인 경우에는 이렇게 꺼두시고 메일을 조회하는 시간도 예약해서 관리하시면 이제 여러 시간대를 압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몰입 시간을 더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 알림 소리 들렸나요? 이런 거 다 꺼야 됩니다. 네, 제 지금 링크 세팅 때문에 여러 대를 띄워놔서 알림 안 끈 PC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호수 사진 보여드렸는데요. 생각 비우기. 하고 싶은 것들 많습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많죠. 근데 머리를 수집함으로 대부분 쓰세요. 나는 다 기억할 수 있어. 요거 출근하고 나서 해야지 하면서 전철에서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는데 기록을 안 해놓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 팀장 커피 한잔 할까? 좋지. 그러면서 커피 마시다가 삼천포 얘기로 떠나죠. 어제 연예 뉴스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전철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삼천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는 수집함이 아니고요. 그 모든 걸 다 머리에다 두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죠. 그래서 머리를 비우는 겁니다. 생각을 비울 때는 좋은 도구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웃룩, 원노트 두 가지 좋은 도구가 있죠. 여기를 수집 장소로 해놓고 아까 5개의 범주처럼요. 다 거기다 내려놓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특히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 있죠. 아까 제가 5범주에서 작업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렸는데 이제 아웃룩 작업에 범주 없음 이 부분을 기본 수집함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 회사에서 다 아웃룩 쓰시잖아요. 회사에 가셔서 업무하시죠. 그렇지만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주말에 지금 가족의 행사가 있어요. 자녀들 유치원 발표회가 있어요. 그것도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럼 그걸 또 다른 앱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업무 시간에는 다 놓칠 수밖에 없죠. 그럼 업무에서 쓰는 도구에다가 넣어 두시는 게 실수를 줄이고 수집함의 개수도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의 법규상 회사에는 일절 개인적인 걸 남기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대안으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쓰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허용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 범주 없음 예전에 캡처하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넣고 이메일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플래그 단추 누르시면 다 일로 들어옵니다. 없음으로 메일에서 메일에 플래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강좌를 보시거나 저희 온라인 강좌 수강해서 들으시면 어떻게 일로 들어오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룩 할 일 목록에 이 범주 없음으로 다 쌓이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원노트에서도 플래그 처리하면 일로 들어오고요. 이메일에서도 플래그 처리하면 일로 들어오고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 빈칸에다 입력해서 엔터 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쭉 모아놨다가 다음 주에 배우실 처리 그 방법을 통해서 범주화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요. 원노트 정보로 많이 스크랩 하시죠? 첫 번째, 이 기능 다 쓰시죠? 스크린 캡처 기능, 삽입의 화면 캡처, 시스템 트레이에 있는 원노트 아이콘 화면 캡처, 또 단축키는 윈도우즈 S키.
근데 이제 윈도우즈 8.1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원노트 팀하고 윈도우 팀하고 협의 중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아무튼 윈도우즈 8.0 이하 사용자는 그냥 윈도우즈 S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모르시는 기능들이 하나 있을 텐데요. 원노트 2010부터 연결된 노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2010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검토 탭을 보시면 연결된 노트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원노트가 실행이 되어 있건 실행이 되어 있지 않건 이렇게 도킹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를 보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이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채워놔야 될 참조자료, 이런 것들을 보조노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런 내용들을 이 아래다가 기재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포멀한 내용들은 좋지만 인포멀한 내용들은 원노트에 있는 다양한 첨부, 캡처, 오디오 녹음 이런 기능들 중에서 연결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이퍼링크로 서로 연결이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서로 양쪽 왔다 갔다 점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워드 문서, 엑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담아두기 어려운 내용들, 또 이 문서를 기반으로 내가 더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항목들을 이렇게 원노트로 링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능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오늘 웹캐스트 끝나고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시간이 지금 51분인데요. 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집 단계 잘 들으셨나요? 일단 수집함의 범주를 파악하시고 줄이셔야 됩니다.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수집함 관리에 앞서서 나는 너무 방해받고 있지 않나, 우리 팀이 일하는 방식은 너무 방해를 조장하고 있지 않나, 혹시 나는 너무 방해를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한번 내부적인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하신 것만으로도 몇 배의 생산성 향상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원노트 아웃룩을 활용해서 아젠다를 정해서 일을 완료하게 되면 훨씬 인터럽트를 줄이실 수 있고, 저희가 스마트워크 도입한 지 이제 4년 돼 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정도만 만나서 업무 얘기하고 나머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한번 줄이는 부분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그룹 다 가입하셨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요 마치시고 가입하시는데요. 자기소개 및 후기 혹은 반론 예, 아니면 고민사항들 이런 걸 저뿐만 아니라 이 수업 들으신 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이제 올려주시고, 교환은 이미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지금 오리엔테이션 동영상도 넣어놨고요. 오늘 지금 녹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편안하자마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웹캐스트 신청도 마찬가지로 온오프 믹스로 해주시면, 제가 온오프 믹스에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자동 메일 기능이 있어요. 한 번에 제가 쭉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인터럽트가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잖아요. 여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인터넷으로 초대장을 보내드리고요. 또 온오프 믹스 회원들이 또 보시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공지를 하고 페북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 자꾸 오피스 365 하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일단 체험해 보셔야 되겠죠. 오피스 365는 종합 쇼핑 사이트입니다. 어떤 쇼핑 사이트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제품, 특히 온라인 서비스들, 서버 제품들, 쉐어포인트 온라인, 익스체인지 온라인, 지금 참가하신 링크 온라인, 그리고 오피스 2013 다 30일 평가를 해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링크로 오셔서 평가를 하시면 저희 쪽으로 메일이 옵니다. 오피스 튜터 통해서 평가판 신청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오피스부터 어떻게 일주일에 2시간만 만나요? 이런 궁금하신 분들은 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놨습니다. 후기 보시고 또 GTD 지금 나는 당장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재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있는 연재 강좌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복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립 13주년 기념 웹캐스트인데요.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 날짜는 12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창립 축하 메시지만 남기셔도 추첨해서 제 온라인 과정 수강권 보내드리고요. 인증샷, 저희 과정이나 저희 도서 구매하신 회원님들은 인증샷 올려주시면 이건 좀 당첨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한 분만 올려주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피스투터에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와서 좋아요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이런 웹캐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 공지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질문은 지금 뭐 시간 얼마 없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룹에 올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한 30분간은 아직 계속 있을 겁니다. 이 페이스북 담벼락에다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굿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 나오셔서 헤드셋 끼시고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